지금 우리의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종종 소선거구제라고 부르는 그 제도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50% 미만의 표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면 당선되는 제도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다수제 방식은 손쉽게 당선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여러 경쟁자들이 팽팽한 접전을 펼친다면 당선을 위해 필요한 지지의 비율은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2명이 접전을 펼친다면 당선자는 50%를 넘어야겠지만 3명이 접전을 벌인다면 예컨대 3명의 후보가 각각 33%, 34%를 얻는다면 당선자는 34%가 됩니다. 그 말은 보다 많은 다수인 66% 유권자의 뜻은 의미 없이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즉 66%가 죽은 표, 사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1992년 영국 총선에서 스코틀랜드의 한 선거구의 결과입니다. 4명의 후보가 26%, 25%, 25%, 23%로 거의 비슷한 득표를 보입니다. 당선된 자유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26%인데 그 말은 74%의 유권자의 표는 죽은 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당선자를 지지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3배나 되어도 이 선거 제도하에서는 당선이 가능합니다. 정말 선출된 대표자가 유권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96년 서울 강남을 선거구 선거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당선자는 26%에 불과합니다. 이런 거 문제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단순 다수제에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주의 정당이 유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3개의 정당이 6개의 지역구에서 경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당 A는 가나다 지역구에서 강세인 반면 정당 C는 라마바 지역구에서 강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당 B는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평균 득표율도 40%로 가장 높죠. 그런데 선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나다 지역구에서는 정당 A, 라마바 지역구에서는 정당 C가 각각 의석을 획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6개 지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아 평균 득표율이 가장 높은 정당 B는 단 하나의 의석도 얻지 못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가 지역주의 정당에 유리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 정치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처럼 선거제도의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은 지역주의를 교묘하게 활용하려고 들지만 사실 지역주의 정치가 지속되는 것이 각 지역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볼까요? 새누리당은 경북에서 의석 13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후보들이 경북에서 얻은 득표율은 60.9%였습니다. 국민의당도 광주에서 의석 8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득표율은 얼마나 될까요? 56.3%였습니다. 제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득표율은 절반도 안 되는 48.6%였습니다. 지역별로 특정 정당에 의한 대표성의 독점이 그 지역 유권자들이 100%에 가까운 표를 던져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열적이고 소모적인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명해집니다. 현재의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50%나 60%의 득표로 100%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지역주의 정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40%의 득표를 했다면 40%만큼의 의석을 가져가고 60%의 표를 얻었다면 의석도 60%만큼 가져가게 되면 지역의 의석 독점은 해결되고 지역주의 정치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의 표가 다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득표한 만큼 비례해서 의석을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를 비례대표 선거제도라고 합니다.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지역주의 정치의 극복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누구의 표는 정치적 대표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누구의 표는 그저 죽은 표처럼 버려지게 되는 현 상황은 결코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를 비례성이 높은 제도로 개혁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례대표제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현재처럼 한 표는 지역구에 또 한 표는 정당 투표를 하는 1인 2표제를 유지하면서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는 독일이나 뉴질랜드 등에서 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현행 우리의 제도와 비슷하면서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선거는 한국 정치사, 한국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30여 년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런 선거만을 통해 권력이 창출되어야 하고 독재를 막고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확립해 왔습니다. 사실 다른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진전되고 심화된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일,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개혁하는 일, 지역주의를 넘어서 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개혁하는 일, 이 모두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 바꿔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1960년, 1987년에 이어 선거 정치에 있어 또 다른 변화와 도약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